사람은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가? 우리는 왜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까?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철학자의 쉼터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살아낸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둔 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곳은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쉼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며 직장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과도 하루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사람에게서 오지만 가장 깊은 상처 역시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투게 되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쉽게 잊는 말을 나는 몇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정작 관계를 배우는 시간은 많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배우고 사회에서는 성공하는 법을 배우지만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법, 다름을 이해하는 법, 관계를 오래 지켜가는 법은 누구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외롭고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하지만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이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고, 쇼펜하우어는 가까움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지, 왜 우리는 오해하고 상처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다면 그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하루의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철학자들과 함께 인간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철학자의 쉼터, 그 첫 번째 이야기, 왜 우리는 인간관계가 힘든가?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오해하는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어렵다.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함께 일하며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다툼이 되고 사소한 침묵 하나가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단 3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글자는 같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은 늘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 그 말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 날에는 웃으며 넘기고 지친 날에는 상처가 됩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은 상대의 의도보다 내 해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성공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서운해집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해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마음은 엇갈립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이해하지 않는 거야. 관심이 없어졌나 봐.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든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보다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말 사실인가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관계에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잠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뜻이었을까? 혹은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그렇게 들은 것은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오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작 상대를 이해하는 일은 잊어버립니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도, 연인과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도, 가족과 의견이 부딪혔을 때도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어쩌면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관계는 한 사람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옳아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각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각자의 기억과 경험은 다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낭만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힘들었던 하루를 떠올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 다른 상처, 다른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상대의 말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것, 이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신이 가장 현명한 이유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상대를 다 안다. 이 생각이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진짜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직 나는 이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오해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아니면 내 생각만 들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관계,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힘들어진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 왜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없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바꾸려는 마음이 더 큰 순간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조금 더 다정했으면 좋겠고, 친구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직장 동료는 내 방식대로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경험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운함과 실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약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문제를 아주 간결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과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을 구별하라. 겉으로는 단순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 한 문장이 삶을 바꿀 만큼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화를 내는 사람을 당장 차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과거에 했던 말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마음을 소모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이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렴.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점점 강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수록 위축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그의 몫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며 이야기하고 진심을 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상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실망도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날씨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산을 준비하거나 잠시 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의 성격과 생각까지 바꾸려 애씁니다. 그러다 지치고 그러다 상처받습니다. 한 친구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 사람이 변하기만 기다린다면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늦는 행동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리에서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에픽테토스는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모습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지는 않았나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쳐있던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관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바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힘든 날이면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과 배려를 바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관계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위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 필요할 때 정보를 나누는 관계, 이런 관계는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입니다. 취미를 함께 즐기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입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나누는 시간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거나 관심사가 달라지면 이 관계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덕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조용히 붙잡아주는 사람,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학생 시절 한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준 친구,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 가족. 그 사람들은 거창한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릴 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을 잊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더 깊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연락처는 수백 명이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소식을 주고받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결은 쉬워졌지만 깊은 관계는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용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마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뢰가 됩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고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워 라고 말한 것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좋은 관계는 거창한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잘 지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좋은 우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완벽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소중한 인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간관계, 상처는 미움보다 기대에서 시작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은 금세 잊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짧은 한마디는 오래도록 가슴을 무겁게 만들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기대와 집착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연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면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느새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잊었나 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생각했지만 피곤한 하루 끝에 내일 전화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반복되다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마음은 엇갈렸습니다. 상처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성장하며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괴로움은 변화 자체보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역시 10년 전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으며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으며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대로이기를 바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 사람은 꼭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처럼 현실보다 내 생각을 더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은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완벽한 여행을 기대했습니다. 날씨도 좋아야 하고 숙소도 만족스러워야 하며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렸고 예약했던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여행 내내 불평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여행도 추억이네. 같은 장소, 같은 비,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행했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먼저 실망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주려고 했을까? 혹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상대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상대를 묶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서운함으로 되갚고 차가운 말을 차가운 말로 돌려주면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낼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장 서운했던 순간을 떠올린 뒤 조용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내가 기대한 모습을 사랑했을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이해를 조금 더 채워놓는다면 같은 사람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완벽한 관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도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행복한 인간관계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한 번만 더 이해하려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 가까우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차가운 바람을 피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파서 다시 멀어지면 이번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결국 두 고슴도치는 따뜻함과 아픔 사이에서 서로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랑을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함께 찾아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형제는 오래된 기억 하나로 다투기도 하며, 친한 친구일수록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아픔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상대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싶고 모든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는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선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연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시간을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친구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거리낌 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관심처럼 보였던 행동이 어느 순간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가까워지는 힘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상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남겨두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도 너무 촘촘히 심으면 햇빛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숲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는 따뜻함을 나눌 만큼의 가까움과 서로를 존중할 만큼의 거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지금 바로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관계는 모든 것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신뢰는 감시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해서 자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손을 꼭 잡고 걷기도 하고 가끔은 조금 떨어져 각자의 풍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너무 가까워지려 한 나머지 상대가 숨쉴 공간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상처받을까 두려워 너무 멀리 물러나 있지는 않았을까요? 관계는 언제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다가가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며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의 비밀은 서로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결국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 거리는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따뜻함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 다치지 않고 너무 멀어 외롭지 않은 서로를 존중하며 웃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함께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철학인지도 모릅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관계. 진짜 관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오늘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직장에서, 가족과, 친구와, 혹은 메시지 한 줄이라도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하고 있는 걸까? 말은 많아졌지만 이해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인간관계를 아주 특별한 두 가지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를 나, 그것 다른 하나를 나, 너라고 불렀습니다. 나, 그것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하나의 역할로 바라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가게에서는 손님, 학교에서는 학생, 집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먼저 기대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 질문들은 대부분 상대를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내 기대를 채워줄 존재로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반대로 나 너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직업도 성공도 능력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 말에는 해결책보다 더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던 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답을 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던 시간,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을 받아주었던 순간, 그 짧은 침묵이 수많은 조언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듣는다는 것은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조용히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메시지는 즉시 답해야 하고 회의에서는 빠르게 의견을 내야 하며 SNS에서는 짧고 강한 말이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자랍니다. 천천히 듣는 사람만이 상대의 진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시키기보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은퇴하고 나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했던 것은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뚝뚝할 때 사실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짜증을 낼 때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나요?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답을 준비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내가 더 힘들었어. 그건 별일 아니야. 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나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화려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일은 당신의 말을 조금 더 오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법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관계를 바꾸는 가장 큰 기적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가장 어려운 관계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어려울까? 누군가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멀어지는 것 같으며,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늘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괜찮아질 텐데, 한마디 사과만 해준다면 마음이 풀릴 텐데, 조금만 나를 이해해준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긴 여정을 지나온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상대였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기대와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마르틴 부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진짜 만남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던 이 철학들은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참고, 맞추고, 때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모습 모두 결국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실망할까봐. 그래서 관계를 지키려 애쓰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사람의 한마디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수록 타인의 평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마지막 배움은 타인을 이해하는 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입니다. 나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용서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친 날에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도 충분히 애썼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은 다른 누구보다 내 마음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한 삶의 비결을 묻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며 그리고 나 자신과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수도 없고 모든 관계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바꾸려 하기보다 존중하려는 마음, 기대하기보다 감사하려는 마음, 붙잡기보다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하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용기를 내어 안부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 내 생각이 났어. 늘 고마웠어. 짧은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조용히 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지만 또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살아낸 당신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편안한 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좋은 관계는 완벽한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는지, 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해줄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로 오늘 하루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나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이해하는 방법도, 용서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있었던 작은 실수 하나쯤은 내일의 자신에게 맡겨두세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관계가 남아있다면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꽃이 계절을 기다리듯 사람의 마음도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당장 닫혀있는 문도 언젠가는 조용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잊지 마세요. 평생 당신과 함께 살아갈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마음은 살피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뒤로 미루곤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조금 느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나도 충분히 소중해. 이 말들은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렸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세상도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별들은 말없이 하늘을 지키고 달빛은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비춥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새벽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흐려 보여도 시간은 조용히 상처를 어루만지고 삶은 다시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잠시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미움을 꼭 쥐고 있던 손에 조금만 힘을 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며, 어떤 사람은 아픔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연도, 아직 곁에 있는 인연도,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도 모두 삶의 소중한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길이 언제나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배운 작은 마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 밤에 쉬어도 됩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당신이 충분히 잘 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숨을 쉬며 고요한 밤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 철학자의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몸도 마음도 깊이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